체지방률,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체지방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몸에 있을 때는 이유가 다 있겠죠. 꼭 필요한 성분인데 너무 과다하면 이제 비만이라는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는 지방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몸에 있는 대사작용을 좀 원활하게 하고요. 특히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뇌에는 80% 정도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쌓여있는 막,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그거 구성 성분에도 지질이 꼭 들어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저장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같이 음식이 많아진 시대가 된지는 사실 진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뭐 몇 천만 년 동안에 이제 고작 한 100년 정도만 음식이 풍부한 시대인데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너무 허기져서 문제가 되는 시대였고 그 수천만 년 동안 이어지는 인체는 지방이라는 효율적인 에너지 수단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이런 쪽으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뭐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의 열량밖에 내지 않는데 지방은 1g에 9kcal라는 열량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배가 많이 고프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수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사작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지방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피부하고 피부 밑에 있는 근육 그 사이에 있는 지방을 피하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피하지방은 몸을 좀 따뜻하게 보온, 유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충격으로부터 우리 뼈나 장기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지칭하는 것이 내장지방인데 어느 정도의 내장지방은 내장을 보온시키면서 대사기능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과다한 내장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지방, 대사 기능을 수행하고 뭐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뭐 요즘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질병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만도 이제는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남재원 원장님, 비만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비만, 과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시청자분이 뭐 과다한 비만 상태는 아니시지만 과체중 상태세요. 이 과체중이냐 비만이냐를 따지는 게 체질량 지수라는 것인데 이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이제 30을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키가 160cm이시고 체중이 73kg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과체중 상태세요. 근데 이 과체중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몸에 지방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뭐 뇌경색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도 좀 빨리 올 수가 있을 뿐더러 온몸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뭐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진다든지 월경량이 달라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많이 부르는 당뇨나 고혈압 등이 나타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암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이 비만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대로 이 체중 조절 문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데 뭐 딱 봤을 때 비만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앞서서 이호 원장님께서도 체질량 지수를 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남재원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만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될까요? 네, 비만을 진단할 때 중요한 거는 체지방률인데요. 실제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체지방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쵸. 기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는 이제 체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계산기로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체중을 키로 두 번 나누는 건데요.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키의 단위는 미터,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160cm니까 1.6m잖아요. 73kg 나누기 1.6 나누기 1.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체질량 지수가 20보다 내려가게 되면 저체중이라고 하고요. 20에서 24 사이는 정상 체중, 그리고 25를 넘어가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25보다 훨씬 많이 넘어가서 30 이상이 되면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40을 넘어가게 되면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지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질량 지수는 몸 전체적인 체중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 분들도 체질량 지수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체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분들은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체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키라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의 체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방에서는 이러한 증상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시청자님의 증상이 전형적인 상열 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괴로우실 거고 위쪽은 많이 뜨겁고 아래쪽은 냉하기 때문에 내 증상이 너무나 이상하다 하고 고민을 하실 텐데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증상은 주로 위쪽으로는 이제 열이 뜨게 되고 아래쪽은 이제 차갑게 되는데 위쪽으로는 열이 뜨기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눈이 빠질 것 같다든지 때로는 이제 코피가 좀 잘 나고 눈도 좀 잘 충혈이 되고 입은 좀 마르고 숨도 많이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손발은 좀 차갑고 배도 좀 차가울 수가 있고 차갑기 때문에 대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차갑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대장이 과민해져서 설사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것을 하시면 몸 안은 좀 뭐 녹색이라든지 파란색 이렇게 온도가 좀 많이 심부 체온이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깥쪽이라든지 머리 쪽, 두부 쪽은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원인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운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을 기체 또는 기울이라고 하고요. 몸 안에 있는 완충 물질들이 부족한 거를 혈허라고 하는데 아마 시청자님은 이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비만까지는 아니시지만 과체중 상태이신데 체중 조절은 좀 권고를 해드리는 이유는 체중을 빼시면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체력이 좀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드시면서 상열하한 증상이 좀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자그마한 차, 티코 같은 차는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잘 가요. 그런데 그랜저 같이 큰 차는 똑같은 기름을 넣어도 조금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현재 체중 상태가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나타낼 만큼 약간 나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체중이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기운 순환이 되지 않는다든지 완충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상열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가 동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정 원장님, 그렇다면 열이 잘 순환할수록 도와주는 치료를 받으면 좋잖아요. 네. 어떠한 치료를 받고 또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대로 기운 순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로 뜨는 열은 가라앉혀야 되고 몸 안에는 따뜻하게 채워주는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걸 한의학적인 용어로 행기, 보혈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뭐 침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 생활상 수칙은 굉장히 그분들에게 딱 맞춤, 다양한 여러 가지 생활관리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의를 하시는 게 정확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의사 남지영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강 꿀팁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예방을 하지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치료도 열심히 해드리고 생활관리 이렇게 하시고 잡수시는 건 이렇게 드시고 운동 이렇게 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지만
병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조언을 들으실 기회가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건강한 건 좋은 거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TV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손 마사지거든요. 한의원에서도 침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정도로 만능인 혈자리인데요. 합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사실 이 사진만 보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붙였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세 푼 아래로 내려간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엄지척 자세를 하시면 엄지와 검지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거든요. 사진에 잘 보이시죠? 그 부분이 바로 합곡입니다. 그런데 침은 머리카락처럼 미세하게 얇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침 치료를 할 때는 탐혈이라는 굉장히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합곡이라는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야 하는데 마사지를 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자리를 꼭꼭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악수하는 자세처럼 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그리고 합곡의 특징은요. 우리 인체에 12경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경맥이 있고요. 이 경맥에는 20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이 합곡입니다. 그리고 사총혈이라고 해서 몸을 4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대표하는 혈자리가 4개가 있거든요. 몸 안에 수백 개의 혈자리들이 있는데 대표를 딱딱딱딱 찝으면 4개의 혈자리, 사총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합곡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관을 뚫는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속이 체했을 때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와 발가락에도 비슷한 자리가 있거든요. 발가락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자리를 태충이라고 하는데 합곡과 태충은 굉장히 소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고 목 부분이나 허리 부분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합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의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아까 합곡과 태충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이 안 좋을 때 많이 써요.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체했거나 장이 꽉 막혀 있거나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두통이 생겼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많이 피로하다든지 그리고 안면이 떨리거나 안면 마비가 왔다든지 이럴 때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어깨와 목이 잘 굽어져 있고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쉬우신데 이 목 부분을 다스리기에 합곡이 굉장히 좋은 혈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럴 때 합곡을 무조건 마사지를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의원이라는 전문 기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다스리는데 쓰는 좋은 혈자리인 만큼 스스로 집에서 셀프 마사지 한번 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뒷목이 잘 뻣뻣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합곡 마사지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건강 관리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남지영이었습니다.